비전공자인데 할 수 있을까요? 대학을 안 갔는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전부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바로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내 말 믿고 한번 개발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32살 1월쯤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퇴 영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IT 스타트업 코드잇이라는 회사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좀 많이 힘쓰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부트캠프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수료생분들이 취업도 하시고 되게 많이 뿌듯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과정을 듣고 또 이제 개발자로 취업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커리어가 좋은 커리어인가, 나에게 맞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이런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이벤트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부트캠프 분야가 많은데 백엔드, 프론트엔드, 풀스택 엔지니어링 아니면 데이터 이런 분야들 사이에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직무가 더 유망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다 충분히 유망한 직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장 크게 먼저 나누자면 엔지니어링과 이 데이터 분석 영역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흔히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뭔가를 제안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둘 다 코딩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비슷한 IT 회사들에 다니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다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뭔가를 만드는 거에 더 흥미를 느끼실 것 같은 분들은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시면 되고, 회사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그런 역할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으면 이제 데이터 분석가 쪽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엔지니어링도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용어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보여지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고, 뒤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어떤 구조를 설계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백엔드 엔지니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르는 분들을 풀스택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빠르게 취업을 하고 싶고 그러면 좀 빠르게 한 영역의 전문성을 기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중에 좀 더 잘 맞는 거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풀스택도 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풀스택 공부를 하면 좀 너무 이도저도 아닌 좀 애매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초반에 둘 다 공부를 해 놓으면 나중에 어느 한 방향으로든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 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길을 터놓는다는 측면에서 풀스택 공부를 먼저 해놓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양쪽 다 공부를 했었고요. 또 이제 어떤 회사를 가고 싶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스타트업에 간다든지 혹은 1인 창업을 하고 싶다 라든지 그런 경우엔 사실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최대한 넓은 영역을 맡게 돼요. 만약에 내가 프론트밖에 못하면 결국 백엔드 개발자를 찾아야 되고, 백엔드밖에 못하면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규모 초기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풀스택 개발자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가 취업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개발, 데이터 어느 쪽이 나을까요? 데이터 분석은 취업하려면 석사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하고, 개발은 요즘 신입 채용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너무 제가 어떤 이상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다 충분히 매력적이고 본인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자면,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하기 위해서 석사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야 내에서도 또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데이터 분석가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머신러닝 AI 리서처도 있고, 머신러닝 AI 엔지니어도 있고, 또 데이터 엔지니어도 있고,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직무들이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확실히 석박사 이상을 채용하는 그런 직무가 있긴 합니다.
바로 이제 머신러닝 AI 리서처인데요. 회사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이 좀 선호되고 있고요. 그 외의 직무들은 뭐 석사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필수적이진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지금 석사를 할지 아니면 데이터 애널리스트로서 조금 더 어떤 실무적인 준비를 할지 고민 중인 단계에 계시다면 바로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준비를 해서 취업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가 제안을 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우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이 제품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컨설턴트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기술을 접목시켜서 제안을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데이터 분석가의 기술적 요건이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다른 IT 직무들에 비해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가의 어려운 부분은 좋은 제안을 해야 결국 좋은 컨설팅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술적인 부분과 도메인에 대한 지식과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감, 그런 경험,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결합해서 좋은 제안을 하는 게 결국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을 익히는 게 1차적이긴 하겠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그런 경험을 최대한 많이 가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꽤 많은 그런 데이터 분석 커리큘럼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깔끔한 데이터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야 특정 개념들을 잘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세상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데이터가 지저분하고 이제 원하는 대로 딱딱 가공하고 분석하고 제안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최대한 진짜 데이터를 갖고 좀 연습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뭐 그런 커리큘럼이나 진짜 좋은 부트캠프들의 경우에는 실제 회사에서 뭐 데이터를 구매해서 그걸 갖고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실제 상황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은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코드 스프린트가 그런 부트캠프 중에 하나죠. 이제 코딩에 입문한 생초보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여러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비전공자인데 할 수 있을까요? 뭐 대학을 안 갔는데 혹은 뭐 명문대를 안 갔는데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전부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을 좀 듣게 되면 각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개발자라는 직업,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직업들이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공 여부나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와 별개로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직군이긴 합니다. 저는 개발자라는 직업이 그런 대중적인 직업들 중에서 가장 덕후들이 많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보면 개발자나 어떤 데이터 분석가나 가치를 확실하게 제공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정말 재밌어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다, 공부하는 걸 좀 싫어했다 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이 프로그래밍의 매력에 빠져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르게 성장해서 실력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제 전공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는 비전공자 개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개발자로 취업을 하고 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고 비전공자 분들은 전공자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 실무에서 필요한 것들과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괴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공에서 배우는 그런 많은 개념들을 익히면 좋기야 하겠지만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은 굉장히 좀 다른 내용들이고 그래서 오히려 부트캠프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결국 학습을 해야 합니다. 전공자 분들도. 그래서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에 이어서 거의 좀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다른 일을 하다가 30대 나이에 커리어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늦진 않을까요? 일단 20대 후반, 30대 초반만 돼도 나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진짜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뭐 35, 40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또 저에게 고민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물론 같은 실력의 20대 초중반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 비해서 약간의 핸디캡을 갖고 뭐 취업 준비를 하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진 못하겠고 다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그만큼의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간의 어떤 다른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을 좀 살려서 어필을 한다든지 혹은 그런 직군으로 좀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개발자라고 했을 때 다들 그냥 기술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자도 되게 기술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개발자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나서 좀 매니저의 성향이 강한 그런 개발자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떤 프로덕트의 강점이 있는 그런 개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컨셉의 개발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어떤 쪽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좀 스스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어떤 회사들이 본인 같은 캐릭터를 필요로 하는지를 좀 파악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례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친누나가 있는데요. 저희 친누나는 원래 심리학과를 나왔어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하고 아이디어 많고 하니까 진짜 내 말 믿고 한번 개발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그때 공부를 했고, 그때 아마 한국 나이로 32살 1월쯤에 시작을 해서 12월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취업을 32살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이디어가 많고 만들고 싶은 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나 머릿속에 있는 걸 진짜로 만들고 사람들을 쓰게 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 누나가 그때 MBTI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 6, 7만 명 정도가 쓴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기술적 깊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 부트캠프로 치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 만든 프로젝트예요. 쉬운 기술들로만 구성이 된 프로젝트인 거죠. 저희 누나의 나름대로 프로덕트에 대한 센스를 좀 발휘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어필하기 좋은 6, 7만 명이 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어떻게 잘 설득력이 있었는지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프린트에서도 사실 30대 분들 너무 많고요. 결국에 열심히 하시면 다 취업이 되니까 나이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이가 조금 더 많다면 그게 핸디캡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맞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부트캠프를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바로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스프린트 과정도 그렇고 타사의 과정들도 그렇고 코딩을 아예 안 해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 설계가 돼 있고, 나중 되면 모두가 좀 페이스가 빨라져서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좀 빨리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더 늦게 한다고 저는 더 나을 게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개월 늦게 하면 저는 1개월이 그냥 밀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3개월 늦게 하면 3개월이 밀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만 되셨으면 저는 바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프론트엔드 대우가 많이 못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웹 개발자에 도전해도 될까요? 사실 요즘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나 다 몇 년 전에는 채용난이었다면 요즘은 취업난이에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든 프론트엔드 개발자든 호황기 때에 비해서는 좀 취업도 어렵고 또 연봉 협상도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대우가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경제는 다 사이클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좀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제일 좀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언젠가 너무 경쟁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걱정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자를 하셔도 다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공부를 하신다면 나는 평생 리액트만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언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유행이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iOS 개발자가 수요가 있지만 나중엔 아이폰이 인기가 없어지거나 아이폰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웹 개발자라고 했을 때 서비스 개발자 중에서 웹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그 중에서 프론트엔드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그 중에서 리액트를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의 트렌드가 바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맞게 그런 기본기를 잘 다져 놓으시면 새로운 트렌드에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들 최대한 잘 답변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만 갖고 있는 그런 또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벤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1대1로 고민들 나눌 수 있는 좀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랑 커피챗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링크 이제 달아 놓을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아무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개발자 전망, 뭐 본인은 이러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또 그냥 편하게 신청 주시면 되고요. 저희 서울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초대를 또 드리겠지만, 지방에 계신 분들 혹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다 커피챗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어디에 계시든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는 커피챗에서 만나요.